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61% 상승 마감했는데 거래량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조금 순매수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순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조금 관망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망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지금 서서히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기 침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을 좀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9월 달에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8월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실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게 좋겠습니까? 시장에는 경기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살리기 위해서, 부심을 좀 달리기 위해서 9월 달에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앞으로 시장 상승을 바라는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돈을 좀 풀기를 바라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뭐 이렇게 시장을 좀 눌러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좀 쉽겠죠. 유도를 하는데 좀 쉬울 수도 있을 거고요. 미국 시장은 8월달 계속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에서 건동 굴리는 세력들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금 우리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또 우리 시장 이슈 같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대주주 그 양도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주식시장 살린다고 그랬는데, 대주주 기준을 갖다가 50억에서 10억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놔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 민주당의 논리는 뭐냐면은, 야, 너가 10억도 없는 것들이, 무슨, 너가하고 별개 일이야.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걔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상관없잖아. 있는 애를 우리가 족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주식시장은 몰라서 그렇죠. 주식시장은 수급에 어떤 달려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돈 많은 놈들이 장땡인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을 팔아버리면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억이 없더라도 10억 있는 사람들이 팔면 시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우려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저 민주당 걔들은, 시장에 10억도 없는 놈들은 뭔 찌라리고 너가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논리였다고요. 근데 청원 올라가고 하니까 조금 겁먹는가 봐요. 이번에 다시 되돌리기로 했는가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뭐 마음만 먹으면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슬쩍 바꿀 수 있다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 발 좀 물러났다는 기사가 있고요. 또 그리고 꼼수를 하나 더 쓴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포함해서 상장된 종목이 한 2,6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새끼들 저거 안 내난 대로 하니까 요 정도가 일단 대상이 되고, 그럼 나머지는 배당받아도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 요 정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있어도 혜택을 못 받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한번 좀 논의가 좀 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동안 이래 세금 걷는 거에 좀 익숙한 애들입니다. 민주당 애들이 돈 푸는 게 좀 익숙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헛발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뭐 저렇게 걷어들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뭐 그와 상관없이 지금 사이비 돈들이 많이 늘어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도 달러 패권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달러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좀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때문에 돈들이 막 늘어나게 돼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지역 화폐법 해서 이것도 돈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돈 만들어 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뭐 지원을 좀 해준다. 지역에서 돈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지역 내에서 뭐 선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돈 버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돈을 벌어서 일해가지고 벌어서 돈이 생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는 종이로 그러니까 빚내서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고 또 요새 뭐 소상공인도 뭐 50만 원 정도 뭐 지원을 해주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실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일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찍어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어느 정도 있냐 그러면은 이게 LF 요거 보시면 됩니다. 2025년 5월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돈입니다. 전체 돈이 어느 정도 있냐면은 한 5,828조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돈이 한 5,828조 정도 있다고요. 그런데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 빚이 한 5,500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현재 돈에 한 5,828조 정도가 있고요. 5월달 기준으로 해서. 근데 10년 정도로 가면 돈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한 요렇게 있는 게 한 5,800조라 합시다. 10년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요까지밖에 2020년 6월까지밖에 안 오는데 좀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0년 전에는 돈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은 요거 절반 정도 해가지고 한 2,500조 정도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정도 됐을 때요. 2015년도. 그때 이후로 돈이 지금 2배로 늘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은 2015년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집이 한 1억짜리 집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2025년 현재 돈이 2억이 되어야 본전입니다. 또 그때 월급을 내가 한 300만 원 받았다면 지금 600만 원 받아야 되고요. 그때 내가 월급을 1000만 원 받았다면 지금 2000 받아야 본전입니다.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계속 푸니까 앞으로 이렇게 돈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화폐든 뭐 스텔바코이드이든 뭐 민생회복지원금이든 그 민주당에서 뭐 계속 돈을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해서 풀면은 소비 심리가 좋아지지 않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 연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어떤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제가 알기로 그 의원은 공부를 갖다가 돈을 제대로 안 버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알바하다가 의원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이 제대로 일을 해서 이렇게 벌어야지 찍어서 일 버는 돈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부리게 되면은 돈가치 하락은 더 빨리 늘어날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정해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은행에서 여러분들 그 돈 빌려봐서 잘 아시죠? 돈 빌려보면은 담보가 있고 뭐 소득이 있어야 빌려주죠. 근데 담보 가치도 점점 안 되고 소득도 없다 보면은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지역 화폐도 좋고 뭐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돈 찍어줄 여력이 있을 때 좋은 거지 찍어줄 여력이 없게 되면은 그때 개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조치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살 때 제일 멍청한 놈이 뭐냐면은 항상 잘 될 것만 생각을 해서 최악을 갖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대로 인생은 잘 풀리지가 않죠.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 개판 나는 겁니다. 이렇게 돈 뿌려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봤는데 경기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이제 골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무조건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되고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이자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잘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지금 돈이 미국 돈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받는 월급이 하여튼 2배 이상 안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전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 기업에 있다면 기업에서 안 준 거고, 공무원이라면 국가에서 안 준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 따로 개인적 사업을 하면 그만큼 못 본 거 되는 거예요. 또 집도 2배로 뭐 못 올랐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돈 가치가 하락에 대해서 어떤 보전을 받지 못하면 개판 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돈, 나라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중에 연금 받는 것들,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개별연금 백날 연하 봐도 1억이 100만 원이 되는 시대에서는 쥐가 몇 억이 있어도 10억이 있어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10억은 크지만 그 10억이 1000만 원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판하게 되겠죠. 실제 그런 일이 우리 1953년도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데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돈 벌게 되면은 분명히 달러라든지 다른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역화폐법으로 뭐 돈 풀려고 난리치고 있고, 달러도 지금 풀리고 있고 미쳐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금 조금 깎아준 것도 이렇게 인생한데 경기 한번 살려보려고, 경기 살려서 이렇게 좀 박리담회로 경기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은 일단 때려서 돈 버는 거에 어떤 좀 특화된 애들입니다. 얘들 이때까지 계속 그래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돈 벌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세력들이 뭐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매집할 종목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며칠 전에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었죠. 그때 그중에 이제 삼성 SDI가 하나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브레이크 걸렸었는데 빨간색도 많고 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도 한 며칠 전에 이렇게 수익매매 신호 떴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수익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는데, 지역난방공사도 이렇게 보면 아직 상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충분히 이것도 수익매매 들어가서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따라잡으라는 게 아니죠. 그때 들어갔어야 되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호감 떴었고요. 지금 뭐 그렇게 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카카오도 충분히 상승 이력이 많은 그런 종목이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한국전력도 괜찮죠. 지금 이거 여러분 자주 봤었죠. 기본 차트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빨간색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충분히 상승 이력이 있다. 들어가기는 곤란하지만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삼성 SDI처럼 브레이크 걸리면 참 좋을 건데, 요거 브레이크 걸리고 나누면 받아도 되고요. 뭐 충분히 이 정도 되면 뭐 걸릴 것 같으니까 LSC 모르겠다고 그냥 한 방 땡기 놔도 멀리 보고 땡기 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자금 여력이 뭐 충분하다 하면 한번 땡겨 보는 거고,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좀 기다렸다 가시면 됩니다.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브레이크 걸려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뭐 계속 여기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잠시 캡처하면 다 보이잖아요. 차트 돌보면 대충 다 아는 거죠. 수급들 다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관심을 가지고 좀 해봐야 됩니다. 여튼 뭐 돈 찍어서 해먹자 그럽니다. 돈 찍어서 이게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돈을 버는 조건이 밖에 나가서 돈을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곤란할 수가 있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건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돈이 안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돈 찍어서 돈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건 복사기로 찍어보면 끝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럼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래 늘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경제가 발전되든 안 되든 돈은 늘어날 수 있잖아. 돈 찍어서 해먹겠죠. 근데 이것을 못 해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먹는 방법은 뭡니까?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돈을 들고서 가짜 사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미생물 회복지원금을 갖다가 뭐 10만 원을 주면 내가 기존에 어떤 써놓은 돈에서 10만 원을 빼서 그 10만 원을 자산을 보유를 해야 되겠죠. 뭔지 이해됩니까? 원래 내가 100만 원 쓴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주면 11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10만 원 주든 말든 나는 쓰는 돈은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만 원 줬다면 그 10만 원 준 건 뭐냐? 그 10만 원으로 자산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돈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꿔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자꾸 이렇게 늘리려고 찍으려고 하잖아. 지역화폐든 뭐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번 뭐 해먹겠다 이 말이잖아. 그냥 인생이 한번 돌려보겠다 이 말이잖아. 돈 들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월급쟁이들 가만 앉아서 코베 있네. 이제 월급쟁이들 월급 같이 줄어들 겁니다. 뭐 그것만 있나?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 다 이제 계속 연금 가치가 줄어들 거라고 까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돈 가치가 이래 떨어질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 자산을 딱 부여해서 이번에 한번 해먹고 제대로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